6월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도 후보 공천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KBS가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마련한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연속대담.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민들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포부를 밝혀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제주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 생태 환경의 위기,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위기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기 도정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의 과정에 도민을 통합하고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 문대림 그것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제주 현안 곳곳을 돌아보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제주도의 해결사 저 문대림이 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게 두 번째시죠.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좀 높았고 좀 유리한 선거 지형 속에서 패배했다라는 좀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성과 성찰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제주도에 흐르는 강력한 관치, 네. 인허가권, 인사권, 예산지원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네. 원희룡이라는 걸출한 인물, 물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큰 마타토가 진행된 네.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하루에 한 건으로 카드라 통신으로 공격을 당했고요. 많은 건수의 고소고발도 당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수사당국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혐의 있음이라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선거가 끝난 것이죠. 저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이 평가받는 그러한 선거가 돼야 된다.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기도 하고요. 공약이나 네.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려고. 먼저 제주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현안 중 하나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좀 갈등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환경론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을 우선시하는 산업문명 시대가 아니고요. 네. 자연과 공존해야 되는 생태 환경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 문명의 시대라고 봐야 되죠. 제주도는 생태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명분하에 홍가포로 모델을 벤치마킹 했었거든요. 네. 대규모 단지 개발, 리조트 개발 형태의 개발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낙수 효과도 없었고 환경의 문제, 가치의 문제만 발생시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래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생태 환경과 평화 인권의 가치가 어우러진 동양의 제네바 역할을 제주도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엔 제주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공항도 여쭤볼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제 제주 공약으로 이공항 조속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공항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제2공항은 정부 부처 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보면 문제가 네. 없겠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는 그것에 대해서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네 가지 사유로 반려를 했고 국토부는 그 반려 사유에 대해서 극복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 극복을 위한 보완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보완 용역 속에서는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보완 용역이 나오는 6월 말 그걸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정부 또는 차기 국토부 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기가 전개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건 공항을 놓고 찬성 반대 측의 어떤 갈등이 좀 대립되는 양상인데 이거를 어찌됐건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께서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현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부 부처 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정해진 절차 안에서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을 해결한다고겠다. 뭐 지금 제3의 부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가름하고 4.3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사법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뭐 4.3 완전한 해결에 물꼬를 텄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네. 후보께서 생각하는 과제들 뭐가 남았을까요? 일단 추가 진상조사 부분과 네. 희생자 신고 부분이 폭넓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유족 없는 희생자들이 3,547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 국적인 희생자들의 보상 청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네, 외국에 네. 거주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네. 그리고 가족관계 특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빨리 이게 특례 조항이 신설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보상 이후에 유족들의 치료와 복지를 담당할 기구, 공식적 기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족복지재단도 차기 도정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네. 당시에 연좌제에 대한 희생이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도 사실 피해. 네. 그 자손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각종 4.3 유적지에 대한 유적지 주변 땅을 매입하고 성역화시켜 나가는 작업, 특히 다랑시굴 같은 이러한 작업도 폭넓게 진행돼야 되고요. 4.3 연구 인력의 이제 연구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네.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민상과 밀접한 현안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주 지역에 지금 쓰레기난, 하수 처리난이 뭐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의 유입이 자명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차기 도정의 재정 투입 1순위가 저는 환경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봅니다. 네. 쓰레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가 제주도입니다. 1.42kg인데요. 네.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도 필요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 그리고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 이게 추진은 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발생한 농업 폐기물 처리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육지부로 가서 처리하는 비용만 한 120, 30억 정도 들 정도였거든요.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 처리 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순환자원 클러스터를 심게 추진해서 그것들을 재활용 시켜내는 일까지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수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도도 하수처리장 문제가 기본적으로 설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슬러지 처리 방식도 수분 함수율을 10%로 줄여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잉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하수 처리 방식 자체가 지금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그 방식 자체도 새로운 공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노후 관거를 노후 관거를 새롭게 이제 한 370km 정도를 빨리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차기 도정에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지휘와 영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환경부 실링이 1조 원 정도인데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절충하고 중앙정부가 절충해서 그 실링을 넓혀내고 제주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하수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후보께서 JDC 이사장도 최근까지 지내셨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선거 때보다 불거지는 뭐 쟁점이랄까요? 이기도 한데 국토부 산하에 있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자라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어저께 실은 민주당에서 네. JDC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네. 질문도 있었는데 실은 조사 결과 66%가 국토부 산하로 정부 산하기구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연착륙시킬 때까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국책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시책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정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JDC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실익적 관점에서라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은 고려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면세점 수익금 중에 매출액 중에 5% 정도는 지역의 환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매출액의 5% 정도면 이익이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JDC는 국토부 산하로 그대로 두되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는 제주도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하신 공약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를 이 위기 시대의 제주의 해결사다라고 지금 칭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주가 직면한 위기는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 환경의 위기, 경제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원도심의 위기, 자치권의 위기, 어쩌면 정체성의 위기까지 각종 위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새로운 해결사가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강정구상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강정구상권 문제 한 건만 가지고 25번의 보고서를 쓰면서 그것을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 휴양형 주거단지의 문제 4조 5천억 규모의 국제소송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영일병원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는 10중 8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 저는 이미 녹지그룹 CEO를 3번 면담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리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도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해결이 됐지만 원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재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의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저 문대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을 또 말씀하시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제주 공약을 이어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뭐 눈에 띄는 게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태양광연금, 바람연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안군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40메가와트 이상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12.3%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이러한 이익들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단위 조합 형태를 구성하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게 해서 전력망은 정부가 공급을 하고 에너지 조합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력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력 공급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 중에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그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뭐 한테 얼마 정도씩 돌아갈지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출은 아직 안 했지만 12.3%의 수익률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을 때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이 공유제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통합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균형발전 관련 부처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혁신도시 시즌2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선단 유치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들을 민간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투자를 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의 지분을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건 못하겠고 지금 경선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내 다른 후보들보다도 이 문대림이 이것만큼은 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도민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기업을 경영했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했던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문대림이 역량과 경험 그리고 해결사적 본능을 가지고 제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